안녕하세요. 노원세일학원 수학과 전재현 선생님입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되는 거고요. 수락중학교 시험이 조금 늦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일학원 수학과에서 문제를 미리 여러분들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예상 문제집 미리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락중학교 시험 범위가 2차 함수, 일반형부터 통계 끝까지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들어가질 않고요. 그래서 범위가 좀 좁긴 한데,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경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총 20문제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출 기준으로 해서 객관식 13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7문제 해서 총 20문제고요.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함수 일반형부터 통계까지예요. 그래서 시험지에 있는 모든 문제는 풀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좀 있거나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문제 위주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2차 함수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들 맨 첫 페이지 보시면 2차 함수 6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2차 함수 6문제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1, 2, 3번 정도는 충분히 풀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보시면 4번 문제예요. 자, 2차 함수 문제인데, 자, y는 fx. 자, 세 점이 주어졌어요. 자, 이 그래프는 세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0,3. 2,3을 지나는 포물선. 네, 그래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문제예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2차 함수, fx 2차 함수의 식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으셔야겠죠. 뭘 이용해 쓸 수 있을까요? 네, 세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그럼 일단 먼저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전형적인 풀이는요, 이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fx를 어떻게 세팅하고 풀죠? 네, 이렇게 일반형 있죠, 일반형.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 일반형이라고 하는 식에다가 이 세 점을 모두 대입해서 네, a, b, c를 차례차례 구해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풀이 방법대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열심히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y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요.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자, fx에 마이너스 5고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4a 마이너스 2b 네, 플러스 c.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0,3이라고 하는 거는 x가 0일 때 y가 3이라는 얘기니까요. 즉시 y절편, 이가 y절편이에요. x가 0일 때 y값 y절편. c는 얼마예요? 바로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는 그냥 3이라고 별정을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미 써먹은 거예요. 자, 써먹었고요. 자, 그 다음에 2,3 있잖아요. 자, fx에 3을 대입하시고요. fx가 y예요. y에다 3 대입하고요. x에 2 대입하시면 4a 플러스 2b 네,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방정식을 가볍게 풀시면 ab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연립방정식인데 네, 빼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자유지만 더하겠습니다. 네, 더해볼게요. 자, 더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8a죠. 네, 더하면 얼마인가요? 네, 6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6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8a는 마이너스 8.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네, a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b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b값. 자, b값은 어떻게 구하죠? 네, 대입하시면 돼요. 자, 어디다 대입할까요? 네,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a에다 마이너스 1 대입했어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3. 자,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b 플러스 3이 돼서 b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 계산하시면 이거 3 없어지고요. 자, 그럼 b는 얼마인가요? 네, b는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x식을 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fx의 식이 어떻게 생겼냐.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일 거고요. 자, bx인데 b가 2니까 2x겠죠. 자, c는 얼마였나요? 3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fx 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나서 선택지에 있는 그 문장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3,0을 지나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자, 3,0을 지난다. x에 3을 대입하면 이 y 값이 여기 나오냐 이거예요. 자, 3 대입해봅니다. 3을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 플러스 3 0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네, 1번 답이네요. 네, 3,0을 지나는 위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죠. 최고 차익에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2번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자, 꼭지점의 좌표는요. 여러분들이 일반형인데 무슨 형으로 변형하셔야 돼요? 네, 표준형으로 변형하셔야 됩니다. 표준형으로. 자, 표준형으로 간단하게 빨리 해볼게요. 자, 표준형을 변형하시려면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묶으시고요. x제곱에 자, 마이너스 2x. 자, 뒤에 뭐가 필요하죠? 네,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x에 비해서 절반의 제곱 1입니다. 자, 1 원래 없던 거예요. 다시 빼줄게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3 뒤에다 써주셔야 돼요. 자, 표준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완전 제곱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완전 제곱이죠. x-1의 제곱. 자, 그 다음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요. 곱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곱해져서 나오셔야 돼요. 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3, 그래서 4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꼭지점의 좌표는 1,4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 1,4예요. 자, 근데 이번에 선택지를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는 1,3 이렇게 틀렸어요. 틀렸죠? 1,3이 아니라 1,4예요. 그래서 2번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다.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네, 축의 방정식은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x는 꼭지점에 무슨 좌표예요? x좌표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꼭지점 x좌표 1입니다. 그래서 x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맞네요. 네, 축의 방정식 x는 1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y축과 만나는 점이 0,3이며 최대값은 3이다라고 그랬어요.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x에 0이면 3 나오는 거. 이게 y절편 맞습니다. 0,3 맞고요. 최대값은 얼마예요? 최대값이란 꼭지점이 무슨 좌표? y좌표예요. 바로 얘가 바로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라는 거. 틀렸습니다. 최대값 4입니다. 3이 아니에요. 4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fx는 네, 틀렸죠. 그 선택지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나와 있는데 분명히 플러스였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을 4번에는 1번과 3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네,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4번 문제에서 3점을 줬을 때 차례차례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풀어서 일반형으로 바꾸셨잖아요. 일반형 바꾸시고 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뭘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지만 뭐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번은 1번, 3번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선생님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아까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문제가 이렇게 응용이 될 수가 있어서 언급만 하겠습니다. 자, fx가 식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점을 줬었어요.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이 참수가 0,3을 지났었고요. 그 다음에 0,2,3도 지났었고요. 자,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3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3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3점을 보시고 나서 느낀 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문제를 물었다고 칠게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4일 때 함수값을 물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구할 수 있을 건가? 라는 게 선생님이 좀 궁금한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셨다면 답을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자, 뭐 눈치 빠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답을 쓸 수 있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은 자, 보세요. 자, fx가 위로 볼록이든 아래 볼록이든 상관없지만 자, fx는 어쨌든 이차함수잖아요. 이차함수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차함수가 갖는 가장 큰 특징. 그게 바로 뭐예요? 대칭성입니다. 대칭성이에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전부 다 대칭성을 활용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대칭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상관없지만 이 문제가 위로 볼록이었으니까 위로 볼록 문제로 잠깐 접근해 볼게요. 자, 이차함수. 자, 위로 볼록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하죠? 네,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자, 대칭축에 의해서 축에 의하여 대칭인 그런 포물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대칭축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아까 1이었죠. 그 1이 뭐예요? 바로 0과 2의 가운데 값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당연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자, 이 대칭축, 축에 의해서 축에 수직인 직선을 긋잖아요. 긋게 되면 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찬가지. 어떻게 그거는 상관없어요. 수직인 직선을 긋게 되면 이 거리가 항상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0,3, 2,3이잖아요. 자, 그러면 높이 y 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높이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높이가 같다. 즉, 이 값이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x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네, 0이라는 얘기고요. 이 값이 얼마예요? 바로 2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0과 2 가운데 값이니까 이게 1이었던 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1과 마이너스 1은 얼마큼 떨어져 있나요? 네, 3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에서 3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요. 그럼 얼마인가요, 여기가? 네, 4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대칭성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x가 4일 때 y 값은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5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x가 4일 때 y값 마이너스 5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차함수 조금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뭘 이용한다? 바로 이 대칭성을 활용한다는 사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 그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네,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4번 이렇게 꼭 정리하시고요. 네, 4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 1페이지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네, 6번 보시면 자, 6번은 여러분들이 자, 문제를 보시면 축의 방정식 나왔어요.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 x는 3이라고 그랬습니다. 축의 방정식 x는 3. 그 다음에 어딜 지나요? 1, 마이너스 4를 지난대요. 자, 지난다. 대입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을 그래프로 한 이차함수의 최대값. 자, 최대값 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차함수의 또 식을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자, 축의 방정식 x는 3이다라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네, 얘가 바로 뭐예요? 바로 꼭지점에 x 좌표다라는 사실이죠.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바로바로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최대값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꼭지점에 y 좌표 0이라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은 상관이 없는데, 아, 최대값이 0이니까요. 위로 볼록일까요? 아래로 볼록일까요? 네, 위로 볼록이겠죠. 네,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칭축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게 꼭지점 x좌표잖아요. 이게 3이라는 얘기고요. 최대값이 얼마예요? 0이라 이거예요. 즉, 이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3,0이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3,0이라고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 이차함수의 식을 구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네, 일반형인가요? 표준형인가요? 네, 표준형이죠. 표준형. 자, 그래서 저 식을 갖다 이쁘게 세팅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y는 a배 이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요. x 마이너스 얼마예요? 자, 3이죠. 3.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얼마예요? 0이죠. 자, 0은 안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하실 수 있는 거고, 자, a는 어떻게 구하나요? 네, 이 녀석 안 써먹었죠? 자, 대입하시면 되네요. y에다 마이너스 4 대입하시고 x에다 1 대입하시면 4a가 되죠.
그래서 A 값은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라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마이너스만 대입하시면 전개만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전개하시면 얼마예요? 답이? 네, 1번이 답이네요. 네,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x제곱, 자, 플러스 6x, 마이너스 9. 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2차 함수 두 문제 풀어봤어요. 객관식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통계로 잠깐 넘어가서 통계 부분 잠깐 설명하고요.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뭐 서답형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문제 있어요. 서답형, 단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 그래서 일단 통계 문제, 객관식 문제, 앞에 수업도 보기 위해서. 네, 그럼 일단은 2페이지 가시면 통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8번부터가 통계 문제인데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해서 10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하기 전에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단순하게 공식으로 외워서 푼다는 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그 다른 학교 문제에서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서술로 나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그 이산확률 변수, 확률 변수 변환하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좀 수학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이쪽은 연산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증명 자체가. 그래서 복잡한 연산을 이용해서 증명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떤 그 패턴만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설명만 할게요. 설명만 먼저 드리고요. 자, A라는 자료가 있었어요. 자, A라는 자료에 A, B, C라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자, 모든 데이터들, 그 자료들에다가 여러분들이 3을 곱하고요. 3을 곱하시고요. 2를 더했다, 10을 더했다 갈까요? 자, 이 A에다도 3을 곱하고 10을 더했다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B에다도요. 3을 곱하고 10을 더했다 칠게요. 자, 그 다음에 C에다도요. 3을 곱하고 10을 더했다 치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에 3을 곱하고 10을 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 자료에 평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평균. 자, 평균이 있었을 거예요. 평균을 선생님이 M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이 있으면 뭐가 있나요? 네, 표준 편차도 있겠죠. 네, 표준 편차를 선생님이 자, S라고 하겠습니다. S.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때 평균이 있잖아요. 자, 평균은 어떻게 될 거냐? 평균은 곱하고 더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A, B, C 모든 자료들에 똑같이 3을 곱하고 10을 더했으면 평균 역시 어떻게 돼요? 자, 평균 역시 3을 곱하고요. 10을 더하시면 된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만 뒤에 언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나? 표준 편차는요. 더하고 뺀 거에는 영향을 받지 절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더하고 뺀 거 있잖아요. 더한 것들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단 곱한 거에만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표준 편차 S였잖아요. 그럼 이 3을 곱하고 10을 더한 이 자료들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냐? 자, 거기에다가 3만 곱하시면 네, 그 자료의 표준 편차가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선생님이 왜 분산 언급 안 하시나요? 네, 당연히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녀석 여러분들이 그냥 제곱하시면 그게 뭐예요? 분산이니까 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될 것이냐? 연산으로 선생님이 증명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더 수학적인 방법, 확률 변수 변화 쪽으로 가면 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되시냐면 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봤어요. 네, 국어 점수가 예를 들어 10점. 네, 매우 저조하죠. 영어 20점, 수학이 30점이었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너무 저조해서 사기를 칩니다. 네, 점수를 조작해요. 네, 문제를 조작하는 건 나쁜 일이지만, 네,
현실 속에서는 나쁘지만, 네, 그렇죠.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3을 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얼마가 되나요? 국어 점수가 30점이 되고요. 60점이 되고, 영어 점수, 수학은 90점이나 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이 평균 있잖아요, 평균. 자, 원래 평균이 얼마인가요? 네, 여기다 10 주면 20, 20, 20, 평균 20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평균 보세요. 평균 얼마인가요? 여기다 30 주세요. 그럼 60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60인 거예요. 자, 그 60이 어떻게 나왔냐? 평균 60이 어떻게 나온 거냐를 봤더니 바로 이 원래 평균 20에다 뭐 한 거예요? 3을 그대로 곱하셔서 60이 나온 거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균은 그 각각 자료들의 곱한 거와 더한 거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3을 곱했잖아요. 그럼 그 평균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평균 20이었잖아요. 원래 20이었는데 곱하기 뭐예요? 3을 그대로 곱해서 얼마 나온 거예요? 60 나온 거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게 성이 안 차서 여러분들이 3을 곱한 게 조금은 싫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 어떻게 했냐면 60을 더해볼게요. 모든 점수에 60을 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60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70점 되죠. 이게 얼마예요? 80점. 90점이 돼요. 자, 그러면 평균 어떻게 되나요? 평균. 네, 평균 똑같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 역시 원래 평균 20이었는데 평균 보니까 10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 80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80이에요. 그 평균 8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 곱했으니까 더한 거 마찬가지네요. 원래 평균 20이었는데 60을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도 60을 똑같이 이렇게 더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80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체크할게요. 자, 그럼 편차라는 거 있잖아요. 자, 이 산포도가 자료에 흩어진 정도예요. 그 종류의 편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료들이 얼마큼 떨어져 있나요? 네, 10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10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자료의 3을 곱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30씩 벌어졌어요. 원래 10이었는데 30씩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자, 원래 10이었잖아요. 원래 10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모든 자료에다 여러분들이 60을 더했습니다. 네, 60을 더했더니 어떻게 돼요? 편차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차라고 하는 거, 자료에 흩어진 정도는 어떻게 돼요? 더한 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중학교 과정에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만 이해하신다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받아들여지시겠죠. 네. 그래서 자,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 자, 10번 문제 자료 A 값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A, B, C, D 5개예요. 자, 자료 B 값은 자, 자료 A의 값에 3을 곱하고 2를 더했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3을 곱하고요. 2를 더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더한 것이다. 자료 A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MS라고 했을 때, 자, 이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S라고 한대요. 자, 그랬을 때 자료 B의 평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되나요? 평균. 자, 평균이 M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원래 평균이 M이었습니다. 곱하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표준 편차 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S였는데 표준 편차는 누구의 영향이 없어요. 더한 거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곱한 거면 영향이 있어요. 그냥 3만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자료 B의 평균이고요. 자료 B의 표준 편차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네, 3n 플러스 2와 3s. 네, 답은 2번이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 문제 10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요.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나올 거고요.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계산을 하실 때 실수하시거나 공식을 까먹고 문제를 제대로 풀지를 못해서 한 번 정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풀고 넘어갈게요. 11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뭐 도수음표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도수음표표가 나와 있는데요. 네, 그 10명의 여름방학 동안 실시한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도수음표표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시간인데 일단 그 계급이 나와 있거든요. 자,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5시간 이상 7시간 미만, 그 다음에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그 다음 9시간 이상 11시간 미만 학생들이 있는데, 자, 학생 수를 볼게요. 1명, 도수예요, 도수. 자, 그 다음에 4명, 5명 이상, 5시간 이상 7시간 미만 학생들 4명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4명. 네, 그 다음에 1명 있습니다, 이렇게. 네, 1명 있고요. 총 도수의 합은 10명입니다, 10명.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예요. 표준 편차. 네,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죠? 뭐부터 구해야 되나요? 네,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구하셔서 양의 제곱근, 쉽게 얘기하면 루트를 씌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평균부터 구하시고요. 평균 구한 후에 분산을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 실수 없이 꼼꼼하게 천천히 계산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도수음표표에서는 반드시 도수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수 제외하고 계급에서 계급값 있죠? 네, 4, 여기 6이에요. 8, 10. 네, 그래서 평균 어떻게 구하나요?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곱하고 더해서 나누는 거죠. 곱하고 더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 곱하면 4. 자,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 구해보시면, 자, 평균은 나누셔야 됩니다. 총 도수가 얼마예요? 10이에요. 10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더합니다. 곱해서 더할게요. 4, 1은 4. 플러스, 연산입니다. 연산. 6, 4, 24. 플러스 얼마예요? 8, 4, 32고요. 플러스 얼마인가요? 10이에요. 자,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0분의 얼마인가요, 이거? 네, 70이 나오죠? 10분의 70. 그러니까 평균 7이 나왔다, 이거예요. 평균 7입니다. 7 나왔어요. 자, 그다음 이제 분산 구하면 됩니다. 분산. 자, 분산 어떻게 구하나요? 분산. 분산도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 평균이에요. 평균은 뭐예요? 나누셔야 됩니다. 도수로. 자,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자, 별량 마이너스 평균. 편차가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잖아요. 4 마이너스 7. 그거의 제곱. 그러니까 9가 되겠죠.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의 제곱 9 곱하기 1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가 되는 거예요. 9. 플러스 얼마예요? 6 마이너스 7 제곱하면 1이죠. 1 곱하기 4니까 4가 되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7 1의 제곱은 1 곱하기 4가 됩니다. 근데 플러스 얼마예요? 10 마이너스 7 3이죠. 제곱하면 9 곱하기 1 9가 되죠. 그래서 10분의 얼마예요? 10분의 13이 2개니까 26 10분의 26 그래서 2.6이에요. 그래서 분산 2.6 나왔어요. 그럼 표준 편차 얼마예요? 네, 루트를 씌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루트 2.6이 답입니다. 루트 2.6. 자, 선택지를 보시면 11번의 답 4번이네요.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꼼꼼하게만 계산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식을 까먹거나 하는 사람들 위해서 잠깐 검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뒷장을 볼게요. 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단답형, 서술형 문제. 그래서 이제 앞에 거보다는 조금은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지만 시험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부터 이제 이차함수 문제 차근차근 볼게요. 14번 문제 이차함수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 문제인데요. 자,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x 그 다음 얼마예요? 플러스 3k. 자, k가 0보다 클 때. 자, 이거의 최대값이 18이래요. 아, 최대값을 줬구나. 최대값이 18이구나. 그랬을 때 k값 구하는 거예요. k값. 자, 그럼 도대체 선생님 k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여기서 변수가 x예요. 네, x에 관한 이차함수인데 x가 이차함수에서 k는 범위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k값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뭔가 답을 쓸 때, 뭔가 답을 나중에 정하실 때, 답을 하나로 결정하는 뭐 그런 역할 정도 할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자, 최대값 18 나왔다. 최대 최소 문제는 당연히 뭘로 접근합니까, 여러분들이? 네. 표준형이에요. 네, 표준형. 표준형으로 바꾸신 후에 꼭지점의 y좌표가 18이라 이거예요. 아, 최대값이 18이라는 얘기는 꼭지점의 y좌표가 18입니다. 라는 걸 얘기해 준 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역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쟤를 뭐 하셔야 돼요? 네. 표준형으로 아름답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묶어 내신다라는 거 당연한 거고요. 마이너스 x제곱에. 자, 마이너스 묶어 쓰니까 얼마예요? 부호 반대. 마이너스 2kx고요. 자, 뒤에 뭐가 필요해요? 네,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2k의 절반의 제곱이에요. 절반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k죠. 2로 나누니까 이거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k제곱이 될 거예요. 자, 원래 없던 녀석이니까 다시 빼줘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 썼기 때문에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닫고요. 근데 어디까지 쓴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3k 남았죠. 3k 어떻게 해요? 뒤에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자, 완전제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제곱. 어디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완전제곱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제곱입니다. 얼마예요? x 마이너스 k에 제곱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k제곱. 곱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곱하면 k제곱이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k제곱. 플러스 얼마? 3k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꼭지점이 나왔어요. 꼭지점의 y좌표 누구예요? 네, 여기 이 녀석입니다. 얘가 얼마예요? 꼭지점의 y좌표, 즉 최대값이라 이겁니다. 18.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 방정식 푸시면 k가 나오겠죠. 자, 2차 방정식 풀어볼게요. k제곱에 플러스 3k 18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8이죠. 인수분해까지 바로 갑니다. 얼마예요?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자, k 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 또는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6 또는 3이 나와서 둘 중에 답을 하나로 결정하라 이거죠. 누구 때문에요? 네, 이 녀석이에요. k가 0보다 크다. 조건 좋네요.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3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14번 문제는 그냥 k가 있든 없든 간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최대값이 바로 꼭지점의 y좌표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큰 어려움은 없어요. 네, 평소에 일반형 표준으로 바꾸는 연습 네, 많이 하셨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14번 문제 답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15번 문제도요. 네,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활용 문제예요. 문자로 나와 있거나 도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같이 풀어볼게요.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닭장 문제인데요. 네, 그림 그려야 됩니다. 그림. 네, 그림 그려볼게요. 네, 거기 보시면 길이가 빗변이 얘가 빗변이죠. 빗변이 길이 24래요. 그래서 직각 이름은 삼각형입니다. 직각 이름은 삼각형. 자, 직각 이름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 같겠죠. 근데 여기는 45도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랬을 때 자, 이 모양의 땅에다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닭장을 만든대요. 닭장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자, 이 넓이가 최대가 된대요. 이 넓이. 자,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뭘 구하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둘레의 길이.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바로 넓이입니다. 넓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예요. 마무리는 둘레를 구하는 거고요. 결국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넓이가 중요한 거예요. 넓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됩니까? 이 넓이를 뭐 하셔야 돼요? 식으로 이쁘장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를 식으로 쓰셔야 되는데 자, 직사각형은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네,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로의 길이 자, 직사각형 문제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이 닭장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누구에 따라 변하나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쪽 편 있죠. 네, 이 삼각형 모양의 이 빗변이 아닌 이 길이에 따라서 직사각형 모양에 달라진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그럼 뭐가 변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녀석이 바로 변함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진다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갖다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네, 이 길이를 갖다 여러분들이 x로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합동입니다. 합동. 합동이면서 너희 길이와 너희 길이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 길이와 너희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x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24에서 만약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에서 x 두 개 빠졌잖아요. x 두 개 빠졌으니 가로의 길이 얼마예요? 24-2x가 될 거고요. 자, 세로의 길이 얼마인가요? 네, x예요, x.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겼어도 어차피 얘가 x니까요. 똑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얘를 이제 전개하셔서 푸시는데요.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죠. 자,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2차 함수잖아요. 전개하시면. 자, 근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꼭지점 x좌표 바로바로 구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얘가 0이 된 x의 값 얼마예요? 0이죠. 얘가 0이 된 x의 값이 얼마예요? 12죠. 그럼 0과 12의 가운데에 있는 점이 바로 꼭지점 x좌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x축이 있어요. y축이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2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 대칭축, 이 축이 바로 여기 꼭지점 x좌표잖아요. 이 점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6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6일 때 뭐예요? 최대가 된다 이거죠. 6일 때 최대. 네, 6일 때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6일 때 최대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넓이가 최대가 될 때잖아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언제 최대가 돼요? x가 뭐일 때? 6일 때 최대가 되는 거. 6일 때 최대. 그러니까 둘레 길이 얼마예요? x가 6일 때예요. 가로의 길이 얼마예요? 그러면 자, 둘레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예요. 곱하기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가로의 길이 얼마인가요? 6 대입합니다. 12예요. 플러스 세로 얼마예요? x 6이니까 6이잖아요. 그래서 18입니다. 18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36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최대될 때 둘레 길이는 36이 되는 거야 이거죠. 단위가 있나요 혹시 단위? 네, 미터 있네요. 미터. 둘레 길이 미터입니다. 36m. 이렇게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5번 문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활용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문제를 이걸 전개를 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또 바꾸시고 하실 필요 없고요. 이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처리하셔도요. 네,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네, 대칭성을 활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네. 2차 함수 두 문제 풀어봤고요. 14, 15번. 그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풀어볼게요.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통계 문제예요. 통계 문제. 통계 문제인데 표준 편차 문제인데요. 단순하게 모든 자료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대표값을 갖고 나서 네, 어떤 표준 편차, 두 집단의 총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 보시면 반이 두 개가 있어요. A반이 있고요. 네, B반이 있어요. 자, A반은 학생 수가 30명이래요. 20명이래요. 그 다음 평균은 7이래요. 평균 7입니다. 네, 그 다음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얼마예요? 네, 2와 루트 7이네요. 아시겠나요? 2와 루트 7. 자, 근데 여러분들 표준 편차가 2라고 나왔으니 네, 분산 정도 구해보죠. 네, 제곱하면 됩니다. 4. 제곱하면 4고요. 제곱하면 얼마예요? 7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줄 테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50명이에요. 이 합친 50명에 대한 뭘 구하는 거예요? 네, 표준 편차 구하래요. 이게 문제예요. 50명에 대한 표준 편차. 그럼 표준 편차니까 내가 뭘 구하겠다 먼저? 자, 분산을 먼저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분산. 자, 저희가 구하는 거 분산 구해서 표준 편차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일단 해볼게요. 자, 분산은 어떻게 돼요? 평균입니다. 분산도 평균입니다. 평균. 총 몇 명이에요? 50명에 대한 평균이니까 당연히 50으로 나누셔야 된다는 거. 네, 일단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요? 네, 50명에 대한 50명 점수 있죠? 점수인가요, 이거? 네, 점수 성적이에요. 50명, 50개 성적에 50명의 평균을 갖다가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근데 지금 50명의 평균은 아시나요, 여러분들? 50명의 평균 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이 문제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네. A반의 평균이 7이었죠. 7점이에요.
B반의 평균도 7점이에요. 평균이 같잖아요. 그럼 50명 평균도 몇 점이에요? 7점인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네. 7점, 7점이에요. 둘 다 7점이니 평균도 몇 점이에요? 7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50명의 평균도 7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네. 여기 분산이 4가 나왔으니 무슨 뜻이에요? 이 분산을 이용하시면 분산이 4가 나왔다. 어떤 과정을 거친 거예요? 30명으로 나눴을 거예요. 이거 뭐예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누군가요? 이 30명에 대한 뭐예요? 편차, 제곱의 합이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를 어디다 쓰시면 돼요? 네, 여기다 그냥 갖다 쓰셔도 값은 변하지 않겠죠. 평균이 같으니까요. 마찬가지죠. 20명 마찬가지. 20명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20명이 분산이 7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20명으로 나눴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예요? 20명에 대한 편차 제곱이 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평균 50명의 평균도 7이니까 어차피 뭐예요? 이 값을 갖다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총 50명의 편차 제곱의 합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얼마예요, 이거? 3, 4, 10이니까 120이잖아요. 7, 24, 14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20, 140. 이렇게 돼서 50분의 260인가요? 50분의 260. 그럼 5점인가요? 네, 5.2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해요? 표준 편차, 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5.2에다가. 그래서 이걸 답으로 쓰시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해 가시나요? 네, 평균이 같아서 50명에 대한 평균도 같으므로 이 분산을 이용해서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한 거랑 그 다음에 20명에 대한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한 거랑 이 두 개를 더한 거가 바로 50명에 대한 편차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사실 이용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은 루트 5.2입니다. 네, 이 문제도 역시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시고요. 네, 16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16번 문제랑 그 이제 17번 문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17번 문제 역시 16번 문제 생각하시면서 꼭 검토해 보세요. 네. 16번, 17번 비슷한 유형의 문제니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18번 문제 있잖아요. 네, 통계 18번 문제. 자, 이 문제 역시 교과서 문제집에 잘 나와 있는 문제인데 연산이 조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문제예요. 네, 조금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연산하신다면 네,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연산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연습하세요.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별량이 있어요. 5개인가요? 4, x8, y9. 자, 5개의 별량이 있는데요. 평균 6이래요. 자, 이 자료의 평균 6. 평균 6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이 5.2래요. 5.2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x, y를 구하여라. 그럼 당연히 식 2개 만드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자, 평균 6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눈 거예요. 몇 개예요? 5개 자료를 나눈 거죠.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다 더해서 나눈 거예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네, 21인가요? 이렇게 해서 6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30이라 이거죠. 5, 6에 30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결론 뭐예요? 아, 여기서 얻는 결론 x 플러스 y는 9다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네, 식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분산 5점이다. 분산 5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역시 평균이에요. 나눈 겁니다. 자, 편차 제곱의 합이죠. 분자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이에요. 자, 먼저 숫자를 먼저 할게요. 빼서 제곱하면 얼마예요? 4죠. 플러스 이거부터 할게요. 빼서 제곱하면 얼마예요? 4죠. 빼서 제곱 얼마예요? 9죠. 먼저 숫자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문자 갈게요. 자, x-6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얼마예요? y-6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하시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되지만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양변에 5 곱할게요. 얼마예요? 양변에 5 곱하면 네, 26이네요. 26은 자, 정리할게요. 자, 여기 숫자 보이죠? 36 보이네요. 여기도 36이잖아요. 36, 36, 72예요. 72 더하기 얼마예요? 72 더하기 13, 17인가요? 그럼 얼마죠? 89예요. 89. 89. 이렇게 돼요. 89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개하시면 얼마예요? x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6x 나올 거고요. 플러스
y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6y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야 돼요. 정리. 자, 정리하시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 먼저 쓸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근데 여기 마이너스 6로 묶이네요. 마이너스 6로 묶이면 x 플러스 y고요. 플러스 89는 얼마예요? 26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x 플러스 y가 9니까 얘가 9라 이거예요. 얘가 9. 그럼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산수입니다. 산수 여러분들.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 나와요? 네, 45가 나와요. 암산 빠르죠? 네, 이게 45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보다 빨라요, 제가.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5.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너랑 두 개를 알고 있어요. 현재. 근데 저희가 뭐 구하는 게 뭐예요? x, y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x 플러스 y가 9라는 사실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45라는 사실을 알 상태에서 x, y는 어떻게 구할 거냐?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네, 곱셈 공식 떠오르셔야죠. 곱셈 공식. x 플러스 y의 제곱 공식 떠오르셔야죠.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 이긴다 이거야. 자, 그럼 얼마예요? 얘가 9죠. 81이네요. 제곱하니까. 그 다음에 얼마예요? 45죠? 2xy.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넘어가면 얼마예요? 2xy는 81 마이너스 45 얼마입니까? 81 마이너스 45. 36인가요? 네, 81 마이너스 45. 네, 36이죠? 네, 그래서 xy는 얼마입니까? 네, 18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xy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8번의 답 xy. 뭐 평균과 분산을 주어진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식 이쁘게 쓰고 나서 연산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면 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분산식 쓸 때 연산 쪽 있죠. 여기 전기하고 식 정리하실 때 자꾸 실수한다라는 거. 네,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8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그래서 18번까지는 단답형 문제였어요. 네, 주관식 단답형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20번이 마지막 문제인데 20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9번 문제 있어요. 19번 문제. 뭐 교과서나 이제 뭐 문제집 같은데 많이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라서 한 번쯤 역시 꼭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풀어볼게요. 19번 문제. 이 문제 역시 뭐예요? 네, 최대 최소 활용 문제예요. 자, 19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요. 자, 직사각형 모양이 있고요. 네, 15. 여기 10이에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P라는 점은 어떤 점이에요? 동점입니다. 움직이는 점인데 A에서 B까지 간대요. 어떻게 가요? 네, 1초에 1cm씩. 이 멘트가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아, P라는 점은 바로바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데 P라는 점은 뭐예요? 1초에 1cm씩이니까 T초 후에는 Tcm 간다 이거죠. 그죠? 1초면 1cm, 2초면 2cm, 3초면 3cm니까 T초 후에는 Tcm 간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어떻게 돼요? Q라는 점은 BCB로 움직인대요. 동점입니다. 1초에 2cm씩. Q가 이렇게 간대요. 뭐 Q가 여기다 쳐볼까요? Q가 여기다 쳐볼게요. 네. 1초에 2cm씩이니까. 아, Q라는 점 뭐예요? T초 후에는 1초 후에는 2, 2초 후에는 4, 3초 후에는 6이니까 뭐예요? 2t 센티미터씩 움직인다는 사실. 네, 당연한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 1번 문제 보시면 PQ가 출발한 지 T초 후에 PBQ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삼각형 P, B, Q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래요. 자, 삼각형 PBQ가 뭐예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삼각형이죠. 삼각형. 그래서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네, 높이가 돼요. 높이. 자, 그럼 밑변은 어떻게 돼요? 밑변. 이걸로 할까요? 밑변. 이걸로 할게요. 자, 2t씩 움직인다 그랬어요. 1초에 2t씩. T초에 2t예요. 그럼 길이도 얼마가 돼요? 당연히 2t가 되겠죠.
네, T초 후에 ET가 되는 거고요. 세로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죠. 세로는 어떻게 점점 줄죠. 어디서부터 줄어요? 10에서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10 마이너스 얼마예요? TC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넓이를 C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해 보시면 얼마예요? 정리했을까요, 저희? 이거 T잖아요. 이거 약분되면 T예요. 이 T를 갖다가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몇 T예요? 네, 10T가 나와요. 이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이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넓이를 C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네, 삼각형 PBQ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 T값을 구하라. 네, 뭘 구하는 문제죠? 최대값과 그때 T값이에요. T에 관한 함수니까 뭐예요? 그때 T값이 바로 꼭지점의 T좌표,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꼭지점의 앞에 나오는 녀석 있죠? X좌표. 그 녀석을 구하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뭐 간단하죠. 여기다 풀까요? 네, 꼭지점 구하려면 당연히 일반형, 표준형을 바꾸시는 건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얼마예요? T값이 10이잖아요. 그죠? 10이에요. 얘를 0으로 만든 T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가운데점 있죠. 가운데점. 얼마예요? T가 얼마일 때? 5초일 때. 5초일 때 되는 거예요. 그때 최대값 얼마예요? 대입하면 되잖아요. 5 대입합니다, 여러분들. 5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할까요, 그냥? 5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5. 최대값 쓸게요. 마이너스 25. 그냥 얼마예요? 플러스 50. 그래서 얼마예요? 25. 이게 넓이의 최대값이죠. 그죠? 단위는 어떻게 돼요? 25제곱센티미터. 넓이의 최대값. 얼마일 때요? T가 5초일 때. 5초가 지났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 최대값이 얼마다? 25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19번까지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뭐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 꼭 검토를 꼭 해보시고 통계 쪽 문제는 연산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2차 함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대칭구조 네, 적절히 활용하시고 좀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반드시 대칭성 이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일반형 표준으로 바꾸는 거 꼭 연습 원활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꼭 나오는 시험 문제도 뭐예요? 2차 함수 안 주어지고 식을 구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 문제 역시 꼭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그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잘 하셔서 네, 제 수업 들으시고 조금이나 도움이 돼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